안녕하세요. 자, 언리얼 시퀀서에서 우리가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전에 작업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시퀀서가 설치가 되면 카메라 컷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면 시네 카메라 액터가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시네 카메라 액터, 지금 우측 하단에 나온 화면처럼 자동적으로 그 카메라의 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면 그 내용을 보여주게 되고요. 필요 없는 거 잠깐 치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와 몬스터의 배치를 해서 지금 커터뷰 형태로 잡혀져 있는 형태인데요. 다시 Shift C, 그러니까 단축 아이콘, 단축키가 Shift C, 이 아이콘,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던지 Shift C를 눌러서 카메라 모드를 해제하거나 다시 걸 수 있습니다. 시퀀서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투를 보여줄 때 카메라를 필연적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카메라에 대해서 왜 어떻게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언리얼 시퀀서 카메라, 우리는 카메라의 목적이 분명하죠. 게임 이펙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시퀀서에서 카메라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카메라 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카메라의 목적은 우리가 게임 이펙트가 안정된 촬영 구도에서 이펙트가 잘 보이게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연출, 그러니까 카메라의 무빙이 계속 들어가면서 카메라의 기술들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컷신, 시네마틱, 스토리텔링 위주로 보여주는 연출 화면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는 당연하게도 첫 번째, 게임 이펙트를 위한 안정된 촬영을 목적으로 첫 번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내가 만든 이펙트의 기승전결 스토리가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잘 보이게. 그 이후에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그 다음은 우리가 화면과 화면이 컷이 바뀌면서 컷이 전환되거나 아니면 화면이 줌인, 줌아웃 혹은 패닝 혹은 팔로우나 트래킹을 해서 인물을 더 중심적으로 보여준다든지 그런 스토리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보여주는 컷신이나 시네마틱 카메라가 있습니다. 일단 카메라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커터뷰, 그리고 탑다운, 사이드뷰, FPS 뷰 등등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디아블로거든요. 대표적인 게임 디아블로.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임 중 하나죠. 스타크래프트도 마찬가지고. 자, 커터뷰는 위에서 내려다 보긴 하지만 삼각구도로 안정된 구도로 보게 하는 구도가 바로 커터뷰입니다. 우리가 디아블로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게임 플레이를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잡혀 있죠, 카메라가. 자, 왜 이런 식으로 커터뷰를 잡냐?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왜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잡냐? 이 구도가 전체적인 이 맵의 흐름, 전투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구도고, 그리고 이 구도가 전반적으로 보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제일 안정된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터뷰가. 그래서 디아블로에서는 그 맵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전체적인 구조를 전투를 해가면서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커터뷰를 사용했고, 그 커터뷰로 흥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MMORPG 90% 이상이
커터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탑다운. 탑다운은 그냥 말 직역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형태인데요. 이런 게임이 될 수 있죠. 자, 커터뷰랑은 좀 다르게 더 위에서 거의 이제 머리의 정수리 부분이 보이게 커터뷰는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약간 카메라 각이 이렇게 보는데요. 탑다운은 거의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이제 게임에 보면은 사이드 뷰, 옆에서 잡은 뷰인데요. 이거는 이제 철권 대표적인 대전 액션 게임의 사이드 뷰죠. 철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과 한 명이 조작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사이드 뷰를 매우 가깝게 많이 당겨서 가깝게 잡고 주먹이 내지르거나 뭐 다리가 나오거나 그것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동작 하나하나 작은 동작이 굉장히 잘 보일 수 있게 사이드 뷰에서 옆에서 볼 수 있게 잡은 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서서 플레이가 되고 횡 이동해도 그쵸? 이 축으로 이동을 해도 카메라가 팔로우 되면서 캐릭터 두 마리의 중심축을 항상 타겟팅해서 잡게 됩니다. 화면에서 누가 한 명이 안 보이지 않게 두 사람이 같이 조작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사이드 뷰가 또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FBS, 그러니까 1인칭 뷰가 있습니다. 1인칭 뷰. FPS 1인칭 뷰는 콘솔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뷰고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레지던트 이블 바이오 하자드의 게임입니다. 게임 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캐릭터에 빙이 된 것처럼 캐릭터가 진행하는 방향, 내가 바라보는 방향대로 1인칭 서사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뷰죠. FPS. 우리들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뷰들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커터뷰, 탑다운, 사이드뷰, FPS 뷰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뷰가 있지만요. 우리가 어떤 뷰에서 이펙트를 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카메라 뷰인데요. 이 게임 프로젝트에서 카메라 뷰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따라서 이펙트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펙트의 제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커터뷰는 이 한 화면에 모든 상황들이 다 담겨야 되기 때문에 이펙트의 기호화, 여기서 누가 쐈는지 이펙트들이 다 뒤섞일 거니까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에너지가 얼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보여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커터뷰는. 그래서 이펙트는 퀄리티는 360도에서 봤을 때 다 올바르게 나오지 않아도 되지만 커터뷰에서는 이펙트의 기호화, 그러니까 정보화가 잘 돼서 보여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죠. 탑다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이드뷰에서는 그 정보화보다는 이 철권을 예를 들면 타격감 위주의 이펙트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커터뷰에서는 캐릭터도 수십 마리가 나올 수 있지만 이 대전 액션 1대1 사이드뷰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캐릭터가 두 마리밖에 안 나와요. 뭐 소환하더라도 그건 잠깐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쓸 수 있는 이펙트의 제한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폭이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이펙트를. 자, FPS 뷰에서는 거리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이 앞쪽 다리,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앞에 1m가 어느 정도지? 이런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FPS 뷰에서는요, 보통 액션류를, 그리고 근거리에서 검을 휘두르는 액션을 한다면 대부분 오토 타겟팅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점은 거리감이지만 이 서사나 분위기에 녹아드는 뷰는 이 FPS 뷰가 제일 그 스토리에 잘 녹아낼 수 있죠. 몰입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뷰죠. 그리고 이 뷰는 아무래도 내가 뒤에서 보더라도 캐릭터가 돌면은 어떤 사물이나 이펙트에 대해서 360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60도, 어떤 각도에서도 잘 보이는 이펙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뷰에 따라서 그 이펙트의 최적화라든지 이펙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업하기 위한 이펙트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게임뷰에서 알아봤죠. 게임 카메라 뷰. 왜 한국은 커터뷰가 많을까? 거의 90% MMO에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게임들이 주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잘 돼야 다른 프로젝트도 만들고 확장이 되고 사람도 뽑을 텐데, 대부분 돈을 버는 주류의 게임의 장르가 MMO의 카메라 뷰가 커터 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다른 유럽으로 갈수록 FPS가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1인칭 뷰가 FPS가 더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한국에서 게임 이펙터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당연히 이 주류에 맞춰서 만들어야 여러 군데를 넣을 수 있겠죠. 나는 무조건 1인칭 뷰야. 나는 곧 죽어도 배그 무조건 거기 뼈를 묻겠어. 그러면 1인칭으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탈락을 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재활용을 못 하겠죠. 이거 가지고 MMO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게임은 커터뷰가 많습니다. 그래서 커터뷰를 대부분 만들고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보여주고 싶다. 더 색다른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럼 다른 뷰를 한두 가지 넣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카메라 뷰 유형이 한국은 커터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포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에 취업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시장에서, 그 지역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카메라 뷰 유형의 게임에 포트폴리오를 맞춰야겠죠. 자, 지금까지는 카메라 뷰 유형, 그리고 왜 한국은 커터뷰를 많이 쓰는지, 뷰에 따라서 이펙트가 왜 갈리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기술들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패닝, 줌, 인, 아웃. 이건 뭐냐면요. 카메라가, 자, 여기 캐릭터가 서 있을 때 그냥 한 축으로 이동하는 걸 패닝이라고 합니다. 한 축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카메라 뷰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근데 몬스터가 다가오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한다. 옆으로. 카메라를 일단 찾아볼게요. 카메라를 찾고, 여기 있네요.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자, 카메라에 XY 좌표 축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축으로 이렇게 이 축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 축으로 이동하거나, 이거는 이제 줌인이 되겠죠. 그래서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거를 패닝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카메라의 내용에서 이제 확대를 했냐, 안 하냐. 이거를 거리값으로도 보통은 주죠. 그리고 여기서 언리얼엔진 시퀀서에서 시내 카메라 액터에 보면요. 오버스캔 값들이 있습니다. 오버스캔. 이렇게 해서 줌아웃을 쉽게 빼거나 줌인을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커렉트 포컬 랭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더 당길 수가 있고 멀리 내다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는요.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면 필름백이 16:9 디지털 필름으로 돼 있을 거고 여기에 관련된 카메라들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리얼의 카메라는요. 게임을 위한 카메라라기보다는 기타 뭐 CF라든지 영화라든지 TV 프로그램이든지 아니면은 음악 중심쇼 같은 음악쇼의 무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카메라에 대한 종류가 각각 다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비율도 다르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이제 모니터가 16:9이기 때문에 이걸로 잡혀 있고요. 렌즈도 다릅니다. 얼마큼 더 땡기는 렌즈인지 아니면 더 멀리서 볼 수 있는 광각 렌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린 부분에서 첫 번째 목표 있죠? 첫 번째 뭘 써요? 게임 이펙트의 안정된 촬영 목적으로 쓴다고 한다면은 그쵸? 패닝 줌 아웃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시도하고 쓰실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게. 자, 캐릭터가 처음에는 캐릭터가 이렇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 몬스터까지 보인다. 네, 아주 쉽죠. 키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카메라 키도 들어가서 카메라 컴포넌트 밑에 보면 트랜스폼의 로케이션을 이렇게 잡아서 당겨서 패닝을 줘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패닝은.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점은 뭐냐면 게임 이펙트 포트폴리오에 내가 카메라를 만들 줄 몰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고정돼서 쓰라고 제가 항상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정은 아니지만 내가 카메라를 만질 줄 모르고 카메라 워킹에 대해서 내가 뭐 영화에 대한 영화 감독을 준비해서 공부를 했던 애니메이션으로 카메라를 많이 만져봤으면 오케이. 그렇지 않다면 이펙트를 우선적으로 잘 보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카메라를 고정시켜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펙트가 어디서 어떻게 가고 어디서 터져서 어떻게 죽는지 나오겠죠. 그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래킹 팔로우가 있습니다. 트래킹 팔로우는요, 우리가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라이즈드가 있는데 캐주얼이나 카툰이나 만화 IP의 원작의 게임들은 컷신이라든지 신 연출이 되게 많아요. 스킬 하나 써더라도 원신이라든지 명조 같은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트래킹, 팔로우 뭐냐면 캐릭터를 따라가는 거예요. 캐릭터를 따라가든지 뭐 이펙트 발사체를 따라간다든지 카메라의 타겟을 어느 한 점에 고정시켜서 따라가게 하는 방법인 거죠. 자, MMORPG에서는 트래킹 팔로우 잘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고정돼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트래킹 팔로우 되는 비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카메라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뷰로 봤을 때 요렇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 지금은 이제 패닝을 넣었는데 패닝 잠깐 빼보겠습니다. 자, Shift C를 누르면 내가 지금 카메라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카메라에서 내가 움직이면 실제로 이렇게 카메라 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실제로 카메라가 이동을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각도를 돌리고 싶다. 근데
카메라를 돌리면서 키를 줄 수 있는데 방법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내가 카메라를 실제로 카메라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를 줘서 이동시키는 방법, 그리고 각도를 맞추는 방법,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카메라 링레일을 이용해서 카메라의 이동을 내가 링레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선을 구성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베지어 때문에 쉽게 곡선을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카메라 링레일을 시퀀스에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를 어태치를 시켜줍니다. 우리 시네 카메라 액터 있죠? 이렇게 어태치를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각도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변경되게 할 거면 록 오리엔테이션 투 레일을 체크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커렉트 포지션 온 레일이 지금의 위치값이에요. 위치값에서 1까지 빠르게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반대로 어태치 했네요. 제가 반대로 어태치 해버려가지고 카메라에다 어태치 해버렸네요. 어태치 잠깐 거고요. 얘가 어태치 되죠. 카메라를 링 레일에 어태치 해야죠. 카메라를 링 레일 2번째에다가 이거 일단 각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링 레일의 위치는 여기다 해볼까요? 그다음에 바보가 됐네요. 카메라 링 레일이 아니라 카메라가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돼요. 드래그 하셔도 어태치가 됩니다. 어태치가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 2번에 대한 거를 이제 보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죠. 돌아가죠. 돌아가고 0점에다 맞춰줘야겠죠. 0점에다 맞춰주고, 지금 2개가 되는데 얘는 날려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얘는 바보가 돼가지고 잠깐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그 각도로 따라가는 거를 지금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타겟을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겟이 예를 들어서 적과 나의 중심을 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포인트를 하나 지정해줘서 타겟팅을 넣어줍니다. 여기 플러스 눌러서 포인트를 검색을 해보시면 타겟 포인트가 있어요. 타겟 포인트를 내가 중심에다 놔볼게요. 여기가 중심이라고 치고 높이값 조금 올려주고, 자, 이 중심을 계속 카메라가 쳐다볼 수 있게, 타겟팅할 수 있게 Enable Look at Tracking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따라갈 건지를 이제 선택을, 여기서 포인트였죠? 포인트, 타겟 포인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타겟 포인트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좀 높이를 올려볼게요. 드래그의 높이를 이렇게 올려서 그 다음에 카메라의 내용을 보면은 이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이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캐릭터들이 안 보이니까 오버스케일 좀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타겟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타겟팅을 하면요, 내가 아무리 이 카메라 각도를 아무리 바꿔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쪽을 바라보는
로켓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는 고정되어 있어요. 위치는 바뀌어도. 그래서 내가 위치를 아무리 바꿔도 그 타겟팅한 위치를 계속 찾아서 쳐다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래킹, 팔로우, 뭐 캐릭터를 중간에 놓고 뺑 돌리거나 아니면 캐릭터와 몬스터 사이의 전투 구간을 마치 사이드 뷰처럼 팔로우를 할 거면 저렇게 타겟 포인트를 카메라 릭 레일을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돼요. 카메라 릭 레일은 안정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전에 발사체를 쓰는 걸 한번 배웠죠. 그래서 발사체를 안정되게 이동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카메라에 트랙을 정해놓고 움직이면서 따라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게임 이펙트에서 쓰는 카메라 기술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카메라 쉐이크를 제일 많이 씁니다. 카메라 쉐이크. 네, 카메라 쉐이크를 제일 많이. 카메라 쉐이크는 우리가 히트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좀만 더 해야겠네요. 이 지점에서 이펙트가 망가졌는데, 저 지점에서 히트가 일어나면서 타격이 일어났다고 칠게요. 이 프레임에서. 그러면 우리는 카메라 쉐이킹 액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눌러가지고 여기서 보면 카메라 쉐이크가 있어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그걸 이제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아요. 카메라 뷰에서 봤을 때 카메라가 흔드는 걸 볼 수 있죠. 좀 요거를 따라 들어가 볼게요. 카메라 액터는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올 클래스에서 카메라를 검색을 해보면 카메라 쉐이킹에 맞는 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메라 쉐이크 소스 액터 뭐 있고, 쉐이크를 쳐볼게요. 그러면 카메라 쉐이크 베이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만드시면 돼요. 카메라 쉐이크 베이스, 디폴트 카메라 쉐이크 베이스 여기 있죠. 얘를 셀렉트해서 하나 만들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보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오픈 풀 블루프린트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것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이 꾸며져 있는 게 없고 옵션만 있으면 다음부터 열 때는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메라 쉐이크 패턴이 있습니다. 카메라 쉐이크 패턴에 룩 쉐이크 패턴, 로케이션, 로테이션, 호브, 타이밍 이렇게 있습니다. 타이밍은 카메라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흔들 건지, 듀레이션 시간은 유지 시간, 지금 0.4초로 되어 있죠. 그러면 0에서 0.4초까지 카메라 쉐이킹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블렌드 인 타임과 아웃 타임이 있는데, 인 타임은 말 그대로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할 건지, 어디서 어디까지, 얘 지금 0초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블렌드 인 타임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고, 블렌드 아웃 타임이 0.4초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0.4초니까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서 얘가 카메라 쉐이킹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건 시간이고요. 호브는 이제 안쪽, 이제 줌 아웃 쪽을 얘기하는 거고, 로케이션 X, Y, Z축 있잖아요. 화면을 이렇게 봤을 때 X축은 요게 될 거고, Y축은 요게 될 거고, Z축은 위아래를 흔들게 될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Z축을 제일 많이 쓰는데, 위아래로 흔드는 거. 여기서 로케이션, 앰플리튜드 멀티플라이어랑 프리퀀시 멀티플라이어가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 내가 줬던 앰플리튜드랑 앰플리튜드의 진폭, 얼만큼 흔들 건지, 크기,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여기 이제 주파수가 얼만큼 이렇게 자잘하게 될 건지, 이렇게 퍼지게 될 건지, 이걸 결정 짓는데, 여기에다가 각각의 값을 멀티플라이 한 값이 요 값입니다. 요거는 안 만져도 되고요. 얘를 만지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진폭이 10이고, 프리퀀시가 30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폭이 높이,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10이고, 그리고 이 0.4초 동안 이 10을
30번 정도 반복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 쉐이킹이 지금 이름이 캠 쉐이크 랭스 01번으로 넣었잖아요. 저 더 센 걸 볼게요. 30, 진폭을 30만큼, 그리고 40만큼 흔드는 0.5초로 시간도 긴 얘를 바꿔서 넣어볼게요. 오른쪽 버튼 바꿔놓을 때는 프로퍼티 들어가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면 확실히 그 타이밍에 쉐이킹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의 구도는 기본적으로 그냥 고정을 시키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내가 어떤 기능적인 역할 기본적으로 쓰는 게 카메라 쉐이크. 카메라 쉐이크는 우리가 히트하거나 땅에서 점프해서 강하게 내려 찍거나 쉐이크가 될 만한 상태 이상의 카메라 쉐이킹을 각각 다 넣어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우리가 카메라를 무슨 뷰로 잡는 거랑은 좀 별개로 제일 많이 쓰는 기술. 그리고 카메라 기술 중에 카메라의 포스트 프로세스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논외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처음 하면서 접하게 될 기본적인 카메라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의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강생들한테 항상 이제 강의가 업데이트되거나 새로운 기술들을 알려드릴 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첫 번째, 카메라를 웬만하면은 커터뷰로 잡아놓고 건들지 마라. 내가 만약에 FPS나 뭐 대전 액션 게임을 무조건 해야겠다. 그러면 그 뷰에서 맞춰서 하면 되겠죠. 그래도 많이 움직이지 마라. 카메라를 만질지 모르면. 카메라를 좀 수없이 많이 만져봐서 익숙해지면 카메라 연출이나 컷신 연출을 해도 저는 이제 하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카메라를 너무 흔들거나 불필요한 카메라 효과 때문에 이펙트를 가려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줄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에서는 카메라를 안 쓰는 게 오히려 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수강생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스타일라이즈드 수강생들은 카메라 타겟팅에 대해서 배워요. 그런데 반실사풍은 좀 뒷부분, 이제 신규 추가된 강의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미리 포트폴리오를 만들 상황이 오기 때문에 카메라 포인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메라 포인트를 잘 잡아서 시네 카메라 액터에서 이네이블 로켓 트래킹을 켜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넣은 그 포인트를 타겟팅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 조금만 내려볼게요. 이렇게 잘 보이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키가 들어갔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키가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면 카메라의 움직임들은 이렇게 고정해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적을 한 차례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적들이 나오거나 다음
적들이 스폰되는 위치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이 포인트, 타겟 포인트를 이동하는 거예요. 타겟 포인트를 시퀀서에 넣어주고 트랜스폼의 키를 주고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죽었다 치고 다음 적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중심을 여기다 잡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키를 타겟 포인트에다가 넣어주시면 카메라는 알아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알아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타겟 포인트를 쓰지 않고 카메라의 각도만, 그러니까 얘만 각도만 이렇게 돌린다고 하면요, 포커싱이 중심이 안 맞아요.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강생들이 이펙트 포트폴리오 작업을 할 때 타겟 포인트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고 내가 패닝이나 줌인이나 카메라의 트래킹이 필요하다. 그러면 키는 카메라한테 주는 게 아니라 타겟 포인트에다가 줘야 된다. 아셨죠? 요거를 아직도 몰라가지고 카메라가 엉성하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잡을지 몰라서.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엉뚱하게 잡는 일들이 없고 좀 안정되게 이펙트가 잘 보이게 잡을 수 있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